파나마 커피 점점 맛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구매하는 파나마 커피들 보면 내막을 알면 정말 답답합니다. 왜일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커피용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어느새 3년째 파나마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에는 그 어떤 바이어보다 빠르게 파나마를 방문했는데요, 바로 1월에 말이죠. 사실 1월에 가면은 맛볼 커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커피를 맛도 안 보고 사온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다니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모험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모험 안에서 정말 엄청난 커피를 하나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 진짜 이런 커피가 있었다니 라고 느낀 커피였는데요, 그게 1kg에 거의 2,000불이었습니다. 하나로 치면 거의 이제 300만 원에 가까운 커피이죠. 제가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한 3가지 배경 지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나마라는 커피 산지에 대한 지리적인 배경 지식인데요, 크게 파나마에서 저희가 게이샤 같은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을 치리끼라고 합니다. 큰 바운더리가 치리끼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보케테죠. 유명한 농장들이 다 보케테에 보통 많이 있습니다. 에스메랄다나 엘리다 같은 농장들이 있고요, 볼칸 화산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반대편 코스타리카의 국경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 있는 농장들이 바로 또또마스, 데보라, 그리고 가장 코스타리카와 가까이 있는 게 누고 농장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 2가지 지역이 지금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자연스럽게 지리적으로도 꽤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맛의 스펙트럼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밤비토와 세루푼타라는 지역이죠. 크게 이 3가지 정도의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파나마 커피를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은 파나마 3대 옥션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파나마를 있게 만든 가장 전통적인 대회, 베스트 오브 파나마입니다. 게이샤가 처음으로 알려진 대회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수많은 파나마 커피 프로듀서가 지금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 게이샤를 처음 세계에 알린 그 농장에서 만들어진 프라이빗 옥션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만들어낸 엘리다 농장의 프라이빗 옥션입니다. 순서대로 BOP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에스메랄다, 마지막이 엘리다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옥션이 마무리되는 기점으로 이제 파나마 프로듀서들이 좋은 커피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도 잘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경 지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파나마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웬만한 바이어들이 그냥 파나마를 이렇게 간다고 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 듣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파나마에는 제미커피라고 하는 한국인 두 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거의 파나마의 모든 농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커피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제가 2023년에 처음 파나마를 갔는데 그때는 대실패였습니다. 단순히 농장들을 다니고 구경은 할 수 있었지만 거의 커피도 구할 수가 없었고, 파나마 프로듀서들 입장에선 저는 처음 보는 그냥 잠깐 들었다 가는 어떤 관광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관계도 많이 형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카페쇼에서도 콜라보를 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2023년에 베스트 오브 파나마 1등을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다가 작년에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엘리다 옥션에서 낙찰을 받으면서 이제 파나마의 프로듀서들이 저희 브랜드와 저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웃긴 게 한국의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것보다 프로듀서들에게 저희가 좋은 커피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좋은 브랜드라는 것을 그쪽에 브랜딩하는 그런 일에 좀 힘을 많이 쏘았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래서 올해는 그룹이 아니라 저희 단독으로 파나마 농장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장 바쁜 시기가 2, 3월인데 그때는 모든 나라의 바이어들이 모이기 때문에 프로듀서들이 바쁘거든요. 저희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융숭한 대접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들과 많은 대화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커피를 많이 구할 수가 있었어요. 2025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을 파나마의 트렌드, 첫 번째는 고도 집착입니다.
And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quality is high altitude. Why? Because the higher you are, the colder it gets. 솔직히 멋지지 않네요. 이 윌포드 아저씨의 정말 한치 의심도 없는 이 대답. 커피 맛의 고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커피인들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토록 직관적으로 커피 맛에 드러나고 가격에 반영되는 나라는 파나마 말고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올해부터라도 파나마 커피를 구매할 때 고도를 훨씬 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1900m와 파나마 1900m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파나마 게이샤의 고도가 1900이다. 그러면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럴 만큼의 가치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런 일련의 사태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옥션입니다. 자꾸 이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엘리다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생산된 커피였기 때문이죠. 2000m 이상에서 자란 아구아가띠오라는 낫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되면서 이것들이 모든 농장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실에 아까 인터뷰에서 보았던 윌포드 시니어의 어마어마한 확신과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게 커피 맛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이런 배경에는 파나마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을 너무 잘해서이기도 합니다. 가공도 수준 이상으로 하고 선별도 수준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수준 이상으로 하다 보니 그들이 지금 가장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고도인 것이죠. 높은 곳에 있는 땅을 사고 그곳에 커피 나무를 심는 것. 똑같은 맥락으로 엘리다에서는 이제 또 다른 높은 고도의 땅을 샀습니다. 고도 2000m 이상의 루이토 룰루라는 날. 그곳에도 이제 올해 정말 한 200g의 커피가 수확이 됐고요. 그리고 2160m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이의 트롬포라는 낫을 또 새로 만들어서 커피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높은 고도에 심으면 커피가 빨리 결실을 보지를 못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정상적인 고도라면은 나무를 심으면 4년 만에 수확이 되는 편이지만 2000m 이상 높은 고도에 심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소비하는 높은 고도의 커피라는 맥락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의 가치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프로듀서들, 커피를 생산하는 프로듀서들에게도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세심하게 가꾸고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에스메랄다에도 옮겨왔는데요. 작년 에스메랄다 프라이빗 옥션에서 가장 비쌌던 커피도 니도라는 2000m 이상에서 생산된 커피였습니다. 그게 조지 하웰이라는 회사에서 정말 1kg에 10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다 낙찰을 해갔기 때문에 에스메랄다는 올해도 새로운 라떼를 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0m 이상인 에덴과 네롤리나라는 라떼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니도와 에덴을 모두 방문을 했는데 정말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2000m가 넘는 란만 해도 이제 상당히 에스메랄다도 많이 생기게 되죠. 이 커피들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게 될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는 뭐 제외하더라도 파나마 게이샤를 구매할 때는 고도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꽤 합리적인데 높은 고도다. 그러면은 맛안 보고도 한번 질러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노랏 전쟁입니다. 사실 예전까지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농장별로 판매하는 랏의 단위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특별한 랏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희소성과 스토리, 퀄리티가 보장되는 커피들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나노랏 때문에 서로 싸우는 바이어들도 있었던 편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쓴 그 전자책 커피 품종에 대한 책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나마의 커피가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 이유에는 커피 퀄리티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선별의 힘이다. 좋은 것들을 분류해서 판매하게 되므로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나노랏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것들과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섞어서 판매를 했다면 이제 파나마에선 조금 더 좋은 것이더라도 양이 적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프로듀서들 입장에서도 이런 커피들을 분류할 만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꽤나 좋은 커피인데 100kg 있는 것과 조금 더 좋지만 3kg만 존재하는 커피, 3kg를 다 사서 저희만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생산자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그 커피를 쓴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에스메랄다에서 3kg만 생산된 엄청나게 좋은 커피를 우리 로스터에서만 소개한다. 엄청나지 않나요? 작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에스메랄다에서 니도라는 랏을 구해오는 것도 전쟁이었고, 또 토마스는 뭐 특별한 랏을 떠나서 모든 랏들이 좀 나노였기 때문에 거기서 구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난항이었고 누구 농장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이제 퀄리티는 기본이고 이런 희소성과
스토리 자체가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사실 2025년 올해 한국으로 이런 커피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만 해도 어떤 가치, 상징성이 되는 그런 커피들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커덕의 마인드로 제가 그거를 이제 먹어보고 싶고 소개한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싶었던 마음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노라떼를 제가 이제 12개 정도 컬렉션처럼 가져오는 것이죠. 이 신의 물방울이라는 일본 만화책이 있는데 그곳에 나왔던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한번 커피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커피 12가지를 12사도다 얘기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을 신의 물방울이라고 해서 올해 그것을 한번 뽑아볼 겁니다. 그 첫 번째 후보를 3월 블랙로드 성수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딱 1kg만 가져왔던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했던 그 커피이고요. 2월 20일 저녁 6시에 예약이 오픈되니 딱 200명만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양이 적다 보니 지금 여기 이 영상에 있는 댓글로 그 링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제가 생각했을 때 예상되는 정말 최고의 나노라떼를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캡처를 하셔서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품종의 시대입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요. 올해 제가 파나마에 가서 또 느낀 게 가격이 여기서 또 오르더라고요. 두고 농장 아시죠? 거기 내추럴 커피가 작년에 600불이었는데 올해 1000불이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면서도 납득이 가는 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늘 솔드아웃이니까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이제 에스메랄다의 에덴이라고 하는 이런 라시나 뭐 마난티알이라고 하는 라시나 1kg에 2,000불, 3,000불에도 사오고 싶거든요. 파나마 게이샤의 가격이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수요가 생기냐, 파나마라는 그 멋진 농장들의 브랜드를 쓰면서도 합리적인 커피가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그 틈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품종의 다양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문 농장의 치로소라는 품종이 있죠. 사실 작년에 게이샤보다 비싸게 낙찰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게이샤에 비해서는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올해 직접 블랙문에 가서 치로소 나무들을 다 봤거든요. 치로소 품종의 체리 색깔이 달라요. 뭐 조금 다르겠지 싶은 정도가 아니라 직접 가서 비교해 보시면 거의 핑크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핑크색도 아니고 꼭 정말 쨍한 빨간색이에요. 무슨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 같은. 근데 헌터의 말로는 이제 그런 색깔을 내는 게 더 맛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치로소라고 하는 그 나무도 변종이 생기면서 종류가 2가지였었습니다. 굉장히 큰 치로소가 있고요. 나무가 커져요. 그리고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치로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사실이 콜롬비아에서는 치로소를 버번 치로소, 카투라 치로소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와전돼서 치로소가 버번에서 파생된 돌연변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콜롬비아 농부들 입장에서는 나무의 크기가 크니까 버번이다, 버번 치로소다라고 그냥 불렀던 것이고, 카투라라는 품종은 크기가 그렇게 크게 안 자라요. 사람 키만큼만 자라기 때문에 카투라 치로소다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치로소는 버번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게이샤 같은 에티오피아의 원종 계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문해서 알게 된 것이죠. 크기가 큰 치로소가 있고 작은 치로소가 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나마의 커피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이유는 선별에 있다, 구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헌터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흘렸습니다. 키가 큰 치로소가 더 맛있다. BOP에 나갔던 것은 키가 큰 치로소가 더 많이 포함됐던 것 같다. 솔직히 제가 이거 영상에 말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만 사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한국에 더 좋은 커피가 많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영상으로 함께 담아봤습니다. 알토 치로소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헌터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알토 치로소만 싹 다 모아서 우리가 가져오게 해달라. 제가 파나마 커피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문에는 모카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정말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소식인데 파나마의 신성 페르가미노 농장의 티피카 품종이 치로소보다 맛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먹어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돈벤지 농장의 마라고지페, SL 그리고 엘리다 농장의 카투아에도 엄청나게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심지어 에스메랄다에서도 랜드레이스, 라우리나 이런 품종들을 시그니처처럼 새로 많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게이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 탄탄한 가공 기술, 커피를 재배하는 기술이 바탕이 된, 그리고 농장의 브랜드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곳들의 새로운 품종들,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잘 쓰이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맛도 좋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 바로 신세계입니다. 원피스. 제가 올해 중점적으로 많이 방문했던 곳이 아까 말씀드린 밤비토와 세로분타에 있는 농장이었습니다. 물론 포케테에는 유명한 농장들은 이미 너무 많은 바이어들이 알고 있고 볼칸 지역에 있는 곳들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파나마에는 자기 농장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프로듀서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농장이 페르가미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들은 체리를 직접 수확해서 가공을 했던 게 아니라 체리를 팔아왔었습니다. 때로는 유명 농장에서 그들의 생두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먹고 있던 유명 농장의 어떤 특정 랏들은 그들의 커피가 아니라 이 밤비토와 세로분타에 있던 우리가 모르던 어떤 무명 농부들의 커피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바이어들이 파나마를 찾아감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프로듀서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해 페르가미노 농장 주인 자넷 아주머니께서도 이제 저를 코리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께서도 올해 처음으로 자기 농장 커피를 커핑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기 농장 커피가 이렇게나 맛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굉장히 감동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보케테와 코스타리카 접경 지역의 중간에 있는 밤비토와 세로푼타 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높은 1900m 이상의 고도와 무엇보다 드셔보시면은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고나 할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웃긴데, BOP 상위 랏들을 맛보시면은 입에 정말 달라붙는 듯한 그런 맛과 단맛, 산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토양의 특성이 아닐까. 저희가 토양도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유독 이 동네에서 저희가 채취한 토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만간 이 지역에서 BOP 1등이 나오거나 상위권이 배출되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고를 드립니다. 번외로 이제 페르가미노 농장의 아주머니께서 올해 처음으로 자기 커피가 외국에, 한국에 판매되는 것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고 사실 커피로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보상받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줬던 효과로 바르셀로나에 있던 자넷의 딸인 릴리도 돌아왔거든요, 파나마로.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릴리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서핑과 파티를 좋아하고 속도를 좋아하는, 레이싱을 좋아하는 그런 저랑 결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었고, 단 1년 만에 콜드룸을 만드시고 콜드 퍼먼테이션을 하실 정도로 실행력이 좋으셨어요. 저는 분명 이 지역에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좋은 프로듀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한 농장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농장들을 발굴해가는 그런 즐거움을 누려보시는 것도 2025년에 정말 재밌는 일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왜 파나마 커피는 이렇게 점점 맛이 없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실제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한국의 많은 로스터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파나마 게이샤 거품 아니냐, 퀄리티가 매년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도 종종 듣고, 실제로 저희가 파나마를 방문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가격은 저렇게 오르는데 왜 맛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지? 이 맛이 가격에 반영되는 게 맞나? 긴가민가 했던 경우가 저도 많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한국에서 구매했던 대부분의 파나마 게이샤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그 사이 외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도 정말 양이 적거나 특별한 경우였고요. 그리고 몇 년 전을 생각해보면 베스트 오브 파나마 옥션 가격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말 비싸봐야 30만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운영이 됐었고, 1kg에 30만원만 돼도 와, 그걸 어떻게 사냐, 그거 누가 소비하냐, 한 잔에 얼마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말이죠. 한국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저도 아마 파나마를 처음 방문했던 그 해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파나마에 가면 일단 현타가 오고요. 왜냐면 프로듀서들이 커피를 구매하러 갔다고 해서 별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머리를 조아리고 좋은 선물을 드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필도 하고 구매력도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전 세계 바이어들의 욕망을 말이죠. 똑같은 커피를 대만, 중국, 호주, 두바이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가져가려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 결과가 옥션이죠. 요 몇 년 사이 BOP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이시나요? 데이터로 보입니다. 1등이 1kg에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변화는 1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1등에서 탑 10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커피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1kg에 60만 원의 BOP를 낙찰받았다고 하면 싸게 받았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러한 지표들이 파나마
파나마 프로듀서들의 마음을 바꾸게 만든 것이죠. 좋은 커피를 선별해서 소개하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똑같은 가격에 늘 찾는 바이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커피들은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지불할 바이어들이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똑같은 가격만 원했던 바이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안 좋은 커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찾는 가격대가 똑같다면 파나마 게이샤는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사실일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장에 가서 정말 1년에 얼마 생산 안 되는 커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메랄다 에덴이 올해 처음 생산된다고 치면 그 커피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1kg에 1,000불이다. 그러면 바로 딜을 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2,000불, 3,000불을 줄 테니까 나에게만 달라. 그것이 현실입니다. 파나마 게이샤가 맛이 없어졌던 이유, 그것은 아주 단순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2025년 뉴크롭을 구매하시면 정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알려드리기 싫은 저만 알고 싶었던 것들까지 어느 정도 공유를 했거든요. 물론 직접 가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험치들이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이 영상에 녹여내봤습니다. 분명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뉴크롭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올해 신의 물방울을 정하고 싶어요. 네가 뭐냐? 무슨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한 짓이냐 하겠지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권위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와인이나 위스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밌는 컨텐츠 때문에라도 커피에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찾은 커피뿐만 아니라 저희가 못 구해도 그럴 가치가 있는 커피들을 모아서 12사도란 이름으로 12개의 후보를 먼저 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커피들을 만약에 저희가 블랙로드 성수점에서 소개하거나 뭐 어떤 곳에 소개를 한다면 50에서 100g 정도를 다 빼둘 거예요. 진공 포장을 해서 제 애정이 가득 담긴 와인셀러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둘 거고요. 그 커피를 12월에 딱 하루 동안 선택받으신 분들과 함께 맛을 볼 건데 그분들이 누구냐? 제가 이제 12사도라고 하는 그 커피들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황금 커피 카드를 드릴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모두 모으신 분들에게 제가 초청장을 드릴 겁니다. 약간 신의 물방울 모임이라고나 할까요? 협의회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건 여러분들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의 물방울을 12월에 정할 겁니다. 이 전통을 좀 이어가서 매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딱 듣기만 들어도 좀 재밌고 두근거리지 않으시나요? 바로 그 시작을 3월 블랙로드 성수에서 할 겁니다. 3월에는 딱 200분만 오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엄청난 커피가 딱 1kg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좋은 커피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